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이 시간에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코너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뜬금없는 질문인데 요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냥저냥 있습니다. 그냥저냥 네, 있습니까? 한 3,700만 원, 600만 원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다. 크게 변동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제작진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안 해줘서 다루지 못했는데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스톱. 네네네. 게임스톱 사태 때 일론 머스크가 참전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참전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공매도 때문에 완전 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이겼죠. 공매도 세력이 다 나가 떨어졌는데 이번 게임스톱 사태도 사실 촉발된 게 헤지펀드의 이제 공매도 세력에 저항하는 개미 군단의 진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한마디 참전을 하면서 그 이제 게임스톱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근데 이 와중에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보면은 네. 그 자기 프로필란이 있잖아요. 거길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갑자기 바꾸니까 이른바 그 비트코인에서 그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머스크 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700만 원이 뛰었어요. 어머나. 물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그랬겠지만요. 네. 사실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또 오후에 갑자기 또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한 200~300만 원 올랐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 LA에서 지금 네. 현지에서 일론 머스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라디오 방송에 네네.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비트코인의 지지자다. 그렇게 대놓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머스크 빔이 나와가지고 그분은 계속 했던 참전을 상황입니다. 하시네요. 이래저래. 네, 그렇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모든 투자 뭐 펀더멘탈 분석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머스크가 무슨 얘기하냐. 요거만 봐야 된다. 요거만 봐야 된다. 또 요즘 또 영어 공부 안 했는데 다시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 얘기 먼저 좀 우리나라 하죠. 얘기하시죠. 네. 네네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국가 차원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거는 선별 지급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한 업종이라든가 금지 업종 뭐 이런 아니면 그 매출이 줄었던 업종 네, 이분들이 네. 이제 각각 받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 등등 받는데 프리랜서 분들 이거는 중앙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다 보니까 뭐 전국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크게 이제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주냐 이걸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물론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 서울. 근데 네. 이제 크게 둘로 구분을 하자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렇죠. 이게 네. 지역마다 다 달라서요. 왜 내가 있는 지역은 얘기 안 해주냐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표만 뽑다 보니까 빠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어쨌든 보편 지급이나 선별 지급이나 어쨌든 이번 지급의 특징은 뭐냐면 설 전에 서둘러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경우에든. 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선별 지급이든 보편 지급이든 약간 피해를 본 분들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노린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음.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입은 쪽을 지원해주는 복지 측면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좀 경제를 살려보겠다. 지역 경제를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얼어붙어 있던 데다가 네, 또 맞습니다. 명절에 또 이렇게 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빨리빨리 지원을 네, 하자.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취지. 이게 네. 크게 둘로 나눠보자면 이제 보편 지급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기도. 그렇죠. 여기 네. 경기도가 일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맞아요. 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줍니다. 이걸 이제 2차, 지난번에 1차도 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재난 기본소득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해서 빠르면 오늘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지역 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네.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군 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만 쓰자 이런 거네요. 대표적으로 이 보편 지급이 이른바 경기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라는 의도가 반영된 그렇겠죠. 지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이 한 얘기가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때 정말로 오지 않던 손님들이 전통시장 찾고 골목상권 찾아서 우리가 정말 득을 봤다. 네. 이번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뭐 그 경기도 말고 기타
시로는 울산시가 있고요. 네. 여기도 역시나 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 역시 4월 30일까지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남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네. 25만 원을 선불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요. 특이한 게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줍니다. 뭐 이거 좀 복잡하니까. 네. 쓰기 이제 편하시라고 약간 그게 좋겠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선불 카드를 또 만들고 신청하고 하면, 하기가 귀찮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주는 데가 전남의 10개 시군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고성군도 주민에게 여기는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주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그 보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참고로 얘기하자면 경기 포천시가 사실 제일 많이 줍니다. 얼마를 1인당 20만 원씩 줍니다. 여기는 네네네. 기본소득 20만 원을. 네네. 그렇군요. 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천인데요. 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핀셋 지원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중앙정부가 줄 때 했던 것처럼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 정오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요. 집합 금지는 15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 원. 제한 업종은 50만 원 이렇게 차별 지급합니다. 네. 성남시 역시 차별 지급하거든요. 선별 지급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네네. 어쨌든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0곳 정도에는 100만 원씩 주고요.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곳에서는 50만 원씩. 네. 그러니까 금지는 100만 원, 제한은 50만 원. 좀 다르니까 확실히. 그리고 네. 모란 민속 5일장이 있대요. 여기가 너무 휴장을 자주 했겠죠. 네네. 여기 점포한테는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란 민속 5일장 자체가 성남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일종의 보존을 해주는 거고요. 전세버스 업체 10곳에는 버스 210대에도 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뭐 예술인에게도 30만 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합니다. 선별. 네. 네. 광명시, 신릉시, 의정부시 등등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홈페이지 한꺼번에 접속하다 보니까 또 폭주해가지고 다운됐습니까? 네, 다운은 홈페이지? 아니고요. 좀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저도 기사를 보니까 전용 사이트가 있대요. 네네. 베이직 인컴 gg.go.kr 이렇게 있는데 네. 오전 9시부터 딱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목이 말라 있었겠죠. 그렇죠. 네. 접속 이제 신청을 받는데 너무 빨리 많이 접속하신 바람에 오전 9시에는 예상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렇군요. 라는 안내를 받았대요. 네. 근데 기사에 보니까 오후 30분 현재는 대기 시간이 6시간 이상이다. 뭐 이렇게 떴는데 제가 5시경에 한번 접속을 해봤거든요. 네. 대기 시간이 30분 뜨더라고요. 순번이 6만 5천 번째고요. 6만 5천. 근데 실제로 대기 도중에 사이트 접속에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보니까 10분 정도 있으니까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나름 뭐 원활하게 생각보다는. 저는 경기도민이 아니라서 신청 못했습니다. 그냥 메커니즘만 보신 거군요. 네, 메커니즘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신청을 할 때요. 저도 이제 접속을 해봤는데 실제로 신청할 때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로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접속을 해도 네네. 그 월요일은 1과 끝자리가 1과 6. 6인 분들. 네, 화요일은 2와 7.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해서 접속을 해보셨겠지만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하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만약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요일에 신청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네, 예전에 그 마스크 오브제가 네 생각나네요. 그거가 갑자기.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분들 다 힘들지만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임금이 7% 넘게 줄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위기나 뭔가 이런 코로나 같은 하여간 위기 상황을 겪고 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인데요. 그렇죠. 역시나 뭐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런 조사들 뭐 여러 개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조사인데 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나 이걸 이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 손실률은 7.4%.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월급이 7.4% 줄었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임금이 100이었다면 거리두기 때문에 92.6만큼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해하면은 내 월급은 한 절반 정도 준 것 같은데 왜 7%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네, 뜻이군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률을 계산을 한 건데요. 네네. 이게 보면은 그 거리두기 1단계는 5.5개월, 2단계는 3.5개월, 2.5단계는 1개월간 시행되겠다라고 이제 전제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임금 손실률이 발생을 했냐 거리두기에 따라서 네네.
거리두기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서비스 업종들은 다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봉쇄 조치 근무 가능 지수와 시행 기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7.4%다라고 말씀했는데 한국은행 분석은 실제 임금 손실은 정부 지원 등 효과로 인해서 실제보다는 훨씬 낮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렇잖아요. 이 시장 경제에서 못 해주는 걸 정부가 약간 보전도 해주고 불평등을 네. 약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정부 지원 등 효과로 전반적인 임금 손실을 이제 메꿔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거나 거리두기 충격이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집중된 거는 이번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이 지니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뭐 해서 많이들 나오는데 이게 0이면 완전 평등. 네.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1은 완전 불평등이라서 1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0.009 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빈곤지수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국민 비율이 얼마냐 되냐라는 걸 이제 계량한 건데 이것도 역시나 6.4%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선 이하 네. 6.8% 상승. 이게 총 퍼센테이지는 안 나와 있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말씀드린 대로 소득 분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사용직 비중이 낮죠. 네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식당에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당장 그렇죠.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네. 그런 업종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용직에다가 조금 약간 좋은 일자리. 네, 뭐 화이트 거고요. 칼라나 등등 네. 그런. 네. 근데 약간 이게 안 좋은 저소득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지만 그렇죠. 소득이 네.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치로도 계속 증명이 되고 있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SK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인 회장으로 단독 추대가 됐는데 이게 4대 그룹 총수 중에 대한상인 회장이 나온 게 처음입니까? 그 경제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경제 5단체가 어딘가요? 기억이 안 나요. 대체로 너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네. 오래됐나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잘 아실 텐데 바로바로 나옵니까? 네, 다섯 개? 바로바로 네. 나옵니다. 네. 대한상의, 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이라고 네네.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한국무역협회, 무협, 중소기업 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사실 과거 50년간 재계의 맏형은 전경련이었습니다. 주로 전경련이었죠. 네, 앞장서서. 전경련회 시장단 모임이 어쩌고 저쩌고 네네.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전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 왜 사라졌는지 아시죠? 네. 이게 국정농단 2016년 네네네. 국정농단 사건 때 돈 전달하고 뭐. 네네. 전경련이 사실 거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사실상 거의 해체 수준에까지 와 있어서 네.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할 자체를 아예 정말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예, 네네. 입지가 좁아진 거죠. 네, 사실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계 맏형이 전경련이었고요. 이 경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노사 경영자 총연합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노사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앙회. 네. 이름대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거고 그리고 무역 관련 애로사항, 무역협회는 사실 뭐 이렇게 재계 문제라기보다는 무역 관련된 네, 네. 약간 이런 걸 각각 했었기 어쨌든 때문에 특징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그 주로 경제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경련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전경련이 이렇게 거의 사실상 해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부각한 그 경제 5단체 중 하나가 대한상입니다. 약간 대체제처럼 돼버린 네, 건가요? 이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전국 73개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18만여 개 크고 작은 기업을 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박용만 회장이 2013년부터 대한상의를 이끌어왔거든요. 영향력이 커졌고요. 여기가 보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경제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되니까 경제 단체의 거의 1등 정도로 이제 부상을 한 거죠. 네네.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사실 예전에는 전경련에서 이렇게 약간 네. 조절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상의를 중심으로 경제인 수행단을 꾸리는 추세가 네네. 되면서 네. 대한상의로 점점 이제 의견 중심 축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보니까. 어쨌든 이 경제단체 맏형이다 보니까 여긴 좀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를 좀 회장으로 추대하자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최태원 회장이 이른바 이제 나이로 봤을 때도 네. 이 4대 그룹의 회장인과 동시에 연배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뭐 여러 분들이 다 이제 네네. 후선으로 이제 물러나셔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임자로 자연스럽게 꼽혔고 최태원 회장 역시 네.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네. 약간 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경련에서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기다 보니까 그 대표할 사람들의 무게도 네네. 더 무거워지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다른 활동이 기대되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여러 이제 이슈를 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맡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활동력이 커지겠어요. 게다가 이제 최태원 네. 회장 가끔 이렇게 제가 어디 무슨 그 강연 같은 데서나 네네. 아니면은 뭐 직원들 상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그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네네. 이런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이제 기업도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전반을 조금 옳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곳에 네. 약간 회장이 되셨으니 목소리 좀 낼 수 있겠다. 네네. 어. 좋은 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예. 네, 다른 분들이 잘 따라줄지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드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